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IAEA가 최종 보고서를 키시다에게 제출하자 키시다는 경을 호출했지요. 리투아니아에서 키시다를 만난 경은 핵 폐수 방출에 동의하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들었지요. 방류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한국 전문가 참여,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하고 한국 측에 통보 등을 말했는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일본에서는 콧방귀를 낄 요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숨기면 그만 아닙니까?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면서 오염수가 문제가 되면 중단하라는 경의 발언이 얼마나 코미디냐 이거지요. 측정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기준치 초과는 무슨 초과입니까? 문제는 미국, 일본과 달리 중국, 러시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에 이르기까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중국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출 반대와 IAEA 종합보고서의 부실함과 졸속 공개를 공식 비판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긴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 중이라지요. 그러니까 핵오염수 방출 반대를 국제사회에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핵폐수를 두고 중국과 미국, 일본이 외교전을 펼치며 또 한 번의 장기판이 열리는 것인데, 한심한 경정권은 미국, 일본 형님들을 위한 행동대장 말노릇이나 하고 앉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상하고 상상할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올 핵폐수 해양 투기의 모든 책임의 톡박을 지금의 대한민국과 미래의 대한민국이 짊어지게 됐다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 공범이 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IAEA 발표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빗장을 우리 대통령이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실한 IAEA 보고서 한 장에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정부가 일본 핵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혈세로 국민 안전 위협을 옹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치 일본의 하청 국가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동풍 우이독경 정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이 이젠 하다하다 일본에게 핵 폐기수 해양 투기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단다. 덜대가리인지 파렴치 안매국노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자가 수십 년 동안 무슨 특수수사 운운하면서 생사람들을 잡았을 일을 생각하니 분노가 라고 일갈했지요. 분노한 용해의 노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2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핵오염수 방출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전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에 대한 전 국민의 과학적 검증 요구,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또다시 대승적 결단을 선택했습니다. 저 멀리 타국에서 벌어진 황망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만에 하나 그 스스로 과학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토록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반대하면 최소한 설명하고 설득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텐데 윤 정권은 이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해버렸습니다. 2023년 7월 12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잃어버린 쓸쓸함을 느낍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결국 기시다를 만나서 방류를 동의했군요. 정부 관료들과 국민의힘을 통해 그렇게 방류 반대를 괴담으로 몰고 가더니 국민에게는 한마디도 없다가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보다 일본과의 신의를 더 중시한 첫 번째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어째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결정이 이 정부가 참 낯설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승민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찬성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불가역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고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방류를 중단한다. 같은 말은 하나만 한 이야기입니다.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면피성 요청에 기시다 총리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니 도무지 앞뒤가 안 맞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의 지지를 획득했으니 일본은 이제 마음 놓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까지 나서서 찬성했으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태평양 바다로 버려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한지 여부는 이제 우리 국민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별개이고 수산물 수입은 국민이 안전할 때까지 금지할 것이라 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금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2년 전 원전 폭발 때의 방사성 물질로 인한 해양 오염이 수산물 수입 금지의 근거였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의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고 우리 정부 스스로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궁색한 논리로 과연 언제까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 한마디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들은 적이 없는데 멀리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총리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왠지 우리 대통령이 낯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쓸쓸함이 남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포기는 이뿐만이 아니지요. 김건희 고속도로 마냥 대한민국 경제가 빠르게 폭망 중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지요. 김상수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 GDP가 급격하게 후퇴 추락하고 있다. 세계은행, S&P 글로벌, 한국은행 등 통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기 세계 경제 10위에서 정치검사 윤석열물이 다단계 쿠데타 성공 대선 직후 2022년 3월부터 2023년 오늘 딱 1년 4개월 만인 현재 3단계나 추락, 세계 13위로 내려앉았다.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 캐나다에 앞섰던 한국 경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브라질이 룰라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만 6개월 만에 놀라운 속도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에서 민주주의 중요성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경제 폭망을 주문하듯이 읊던 조선일보는 윤석열이 정치 동업자라 그런지 입을 쳐닫고 있다. 한국인은 윤석열 무리를 정리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떠들던 한국 경제 폭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송영 기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나라가 왜 이래요? 우리나라 GDP 규모가 전년도보다 3단계 미끄러져 세계 13위로 떨어졌답니다. 러시아, 브라질, 호주가 우리나라를 추월했답니다.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진 윤석열 정권은 자기들의 기득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가 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지로기마의 충성으로 대통령 부부의 비위 맞추기에 올인하는 것 같고요. 어둠을 틈타 괴물체가 담을 넘으려 하길래 도둑이야 소리쳤더니 안 하면 될 것 아니야 하며 되려 성을 냅니다. 그러더니 괴담을 퍼뜨리며 방범 카르텔이라 하며 고성방가로 동네 사람들의 잠을 깨웠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합니다. 이미 공고된 식단을 바꾸길래 왜 바꾸냐고 혹시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화를 버럭내며 식단표를 폐기하더니 급식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급식 중단으로 너희들이 불편하게 된 건 질문을 한 사람 때문이니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라고 학생들을 선동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함께 쓰는 바다에 버리는데 한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선전대 역할까지 해줍니다. 어떤 일에도 인과관계는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쪽이 있고 해명해야 하는 쪽이 있고 책임져야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괴담이니 카르텔이니 하며 엉뚱한 쪽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정치 공방이니 정쟁이니 하며
본질을 흐리고 국민들에게 정치염증을 주입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취업난에 민생고에 일상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사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실업급여 줄이자는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실업급여 받으러 오고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고 옷 사고 즐기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면 모를까 놀러 가겠다고 퇴직하는 청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며 남이 나라 걱정은 하면서 내 나라 청년들을 이렇게 비하해도 되는 건가요? 나라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국민의 안전도 못 지켜, 국익도 못 지켜, 국민들 먹여 살릴 경제도 못 지킵니다. 경정권을 몰아내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경제까지 모두 구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경정권을 즉각 탄핵으로 방류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